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 수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제시문과 문제는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논술고사 수학 출제 범위는 수학 1,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문제는 1-1, 1-2, 2-1, 2-2 네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1부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문제에서는 지금 xy 평면의 점 A 1,0과 여기 있죠. 그리고 B 3,0. 자, 요 점이 이제 B 3,0입니다. 이 있고요. 이제 직선 y는 x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y는 x 위에 한 점 x를 잡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또는 뭐 각이 나오겠죠. AXB가 나올 겁니다. 이 AXB의 사인 제곱값 중에서 최대가 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x가 어느 점에 위치할 때 최대가 되냐면요. 이 a, b를 지나고 a하고 b 두 점을 지나고 y는 x에 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접점이 우리가 d라고 하면 이때 사인 제곱 각 a, d, b가 우리가 원하는 그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ax, b를 x가 이 b가 아닌 점이 있을 때 y는 x 직선 위에 d가 아닌 다른 점일 때 이 각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각은 지금 원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 접하는 원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각 ADB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사인 함수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각이 작을수록 사인 값은 작아지고 사인 제곱값도 작아지겠죠. 다시 말하면 사인 제곱이 우리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고 있으니까 그럼 사인 값이 최대가 될 때를 찾아야 되고요. 따라서 각 AXB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원 외부에 있으면 안 되고요. 원 위에 있는 점, D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지울까요? 보기 안 좋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야, 그래서 D, 이 AB를 지나고 직선 Y는 X에 접하는 원. 그 원과 Y는 X가 만나는 점, 이 접점이 이제 D라고 했을 때 이때 각이 최대가 되고 사인 제곱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원, A, B, D 세 점의 외접원이죠. 이 외접원의 외심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심을 제가 O'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점의 외심은 이 삼각형의 외심은 각 변의 수직 2등분선 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O'은 일단 AB의 수직 2등분선 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O'의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A가 1, B가 3이니까 2등분하는 점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O'의 x좌표는 2가 되겠죠. 2라고 3의 중간 2가 되겠습니다. y좌표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y좌표는 s라고 하겠습니다. d의 좌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죠. 이 d의 좌표는 그래서 x좌표를 t라고 하고요. d는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하고 y좌표가 같게 되고 그래서 y좌표도 우리가 그러면 t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d, O' 좌표를 이렇게 놨고요. a하고 b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하고 s를 구해서 이 외심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 O'하고 D를 연결하는 이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원의 이 Y는 X 직선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니까요.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선 OD하고 직선 O'D는 서로 수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직선 y는 x의 기울기는 1이니까 그래서 직선 O'D의 기울기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점 D, T가 있고요. O'2S가 있는데 직선 DO'의 기울기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러면 x의 증가분 2 빼기 t분의 y의 증가분 s 빼기 t.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하고 s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s는 풀면 2t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O' 위에 그림으로 다시 가볼까요? 삼각형 ABD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 O'이니까요. O'에서 D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랑 O'에서 A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는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O'D와 O'A, 이 선분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좌표를 여기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는 저 좌표를 갖고 구할 수가 있어요. O'D는 D하고 O'에서 2 빼기 T 제곱 더하기 2T, 지금 S가 2T 빼기 2라고 했죠, S가. 그래서 2T 빼기 2 빼기 T 제곱, 이게 O'D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O'A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O'이 여기다 한번 다시 써야겠네요. 2t 빼기 2고 a는 1,0이니까요. 두 개를 이용해서 쉽게 제곱이 1 플러스 2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요.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2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2t 빼기 2 빼기 t의 제곱은 1 더하기 2t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하시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푸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t는 2분의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t의 값을 구했으니까 s의 값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t 빼기 2는 루트 6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 루트 6 빼기 2가 되겠죠. 자, 이 외심을 왜 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저 사인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 따르면은 사인 각 A, D, B 분의 A, B의 선분의 길이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랑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D, B의 사인 제곱값인데 이거는 A, B의 길이의 제곱분의 미안합니다. 거꾸로 됐죠. 2R분의 A, B의 길이의 제곱. 그래서 4R 제곱분의 A, B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죠. R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O'을 구해놨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하는 건 이제 쉬운 문제가 됐죠. 반지름 제곱은 뭐 O'로부터 A, B, D 어느 점이든 간에 어느 한 점으로까지 가는 거리 제곱이겠죠. 그래서 A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A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래서 O'A의 제곱은 우리가 지금 O' 좌표 알고 있고 A는 1,0이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1 더하기 루트 6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고 정리를 하시면 11 빼기 4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제곱 각 AD, B는 자, AB의 제곱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4R 제곱 이렇게 되는데 AB는 어떻게 되죠? A가 1,0, B가 3,0이니까 AB 길이는 2니까 4 제곱은 4가 되고요. R 제곱은 4 곱하기 11 빼기 4 루트 6 이렇게 구하게 되겠고요. 이걸 뭐 분모를 유리화시키면 25분의 11 더하기 4 루트 6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1-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에서 A, B는 1- 1 문제하고 같은 점입니다. A는 1,0이고 B는 3,0이고요.
지금 보이는 큰 원은 반지름이 4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인 원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 AYB, 요각이죠. 요 각이 가장 클 때 점 Y의 좌표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1-1번하고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언제 이 각이 최대가 되냐면 AB를 지나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반지름 4인 원에 안에서 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생기는 그 접점이 있죠. 그 접점이 y가 될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좀 해볼까요? 지금 만약에 y가 이런 바깥쪽에 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이 생길 텐데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 각은 요 작은 원의 외부에 있는 점하고 연결해서 생기는 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원주각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이 가장 클 때를 찾아야 되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접점에 있을 때가 각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거는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접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접점을 어떻게 찾냐면 다음과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할선을 두 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OD 그리고 OB 할선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할선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하죠. OE의 선분의 길이하고 그리고 OD의 선분의 길이를 곱한 것은 OA의 선분의 길이와 OB의 선분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OD는 그리고 OA, OB는 잘 알고 있습니다. D가 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큰 원은 반지름이 4이고요. 그래서 OD의 선분의 길이는 요놈은 이제 4가 되겠죠. 선분 OA의 길이는 A가 1,0이니까 1이고요. OB, 선분 OB의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OE를 구해야 되는데요. OE가 제가 지금 P라고 지금 표시하는 게 삼각형 ABD의 외심이거든요. 삼각형 ABD의 외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반지름이 여기가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될 텐데요. 여기도 R이고요. 여기는 지금 4죠. 자, 그래서 요 OE는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4 빼기 2R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4 빼기 2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얻게 되죠. R에 대한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4 빼기 2R 곱하기 4는 1,3. 1차 방정식이니까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풀어보면 R은 8분의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지금 구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뒤에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그림이 약간 복잡해졌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y는 k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y는 뭐 ax 이런 꼴로 kx 이런 꼴로 놓을 수가 있고요. 이제 기울기가 k가 되겠죠. 자, 그럼 특별히 p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아까 1-1번하고 마찬가지로 p의 x좌표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ABD의 외심이 P니까요. P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오게 되고 그 수직 이등분선에 있는 점들은 다 동일한 x좌표를 갖게 되죠. A하고 B의 x좌표, 1하고 3의 평균, 2가 x좌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P는 지금 y는 kx라고 놓은 직선이 오게 되니까요. y좌표는 그러면 2k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8분의 13으로 구했었는데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는 PA하고도
PA의 선분의 길이하고도 같게 되겠죠. PA나 PB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PA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의 좌표가 1,0이니까요. PA의 선분의 길이는 뭐라고 놓을 수가 있냐면 루트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K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4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합쳐서 생각해 보면 8분의 13이 루트 1 더하기 4K 제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서 K에 대해서 풀어서 구할 수가 있죠. 풀어보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K가 16분의 루트 105가 되겠습니다. K는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 OD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직선 OD의 방정식은 뭐냐면 y는 16분의 루트 105 x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d가 지금 그 y는 kx 16분의 루트 105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d의 좌표를 이제 다음과 같이 놓을 수가 있겠죠. d를 x 좌표는 모르니까 t로 놓고요. 그럼 y 좌표는 16분의 루트 105 t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점 D는 y는 kx, y는 16분의 루트 105x 직선 위에도 있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반지름 4인 원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t, 16분의 루트 105t 이걸 x, y, x제곱 더하기 y는 y제곱은 16 이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제곱 더하기 16분의 루트 105 t의 제곱은 16. 이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게 되죠. 그러면 t는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요. 19분의 64 이렇게 하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구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d의 좌표인데요. x좌표는 19분의 64고 y좌표는 16분의 루트 105 곱하기 19분의 64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겠죠? 정리를 해서 다시 잘 써보면 19분의 64 그리고 19분의 4 루트 10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2-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서는 일단 원이 주어져 있고요. 이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겠죠. 그리고 a하고 b의 이제 좌표가 주어져 있죠. a는 0,a, b는 0, 루트 3a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점 a하고 b를 각각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 L1하고 L2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선 L1하고 양의 x축에 이루는 각이 세타고요. 제가 여기 써놨죠. 직선 L2하고 양의 x축에 이루는 각. 이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요각. 이 요각이 2세타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세타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요거를 이제 갖고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A하고 세타의 관계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직선 L1을 먼저 보시면요. 직선 L1하고 X축이 만나는 교점을 제가 C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좌표는 X1, 0이라고 제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L1이 원과 만나는 이 접점을 제가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AOC를, 삼각형 AOC를 이 오른쪽에 따로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X1, 0이니까요. 요 아랫변의 길이는 X1이 되고, 왼쪽에 있는 변은 A가 0,A니까 A가 되겠죠. 요 OD,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인 세타를 요 삼각형 미안합니다. ODC 이 삼각형을 갖고 직각삼각형을 갖고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니까 x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은 sin 세타분의 1. 그래서 코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자, 일단 x1은 코시컨트 세타를 얻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AOC, 요 큰 삼각형을 보는데요. 이 큰 삼각형을 보시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x1분의 a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a1은 x1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 생각을 해보면은 a가 아니고 a1이죠. 예, 미안합니다. 지우고요. 예.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x1 탄젠트 세타니까 x1은 코시컨트 세타고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래서 약분되고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래서 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시컨트 세타라는 관계식, a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에론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죠. 직선 L2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루트 3a가 시컨트 2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대신에 b를 이용하고 c 대신에 요 교점 대신에 이 교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점을 제가 뭐 2라고 하면 삼각형 OEB를 이용해서 이 두 번째 식 루트 3a는 시컨트 2세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식에서 루트 3a는 루트 3 시컨트 세타니까요. 두 번째 식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루트 3 시컨트 세타가 시컨트 2세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세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컨트 2세타를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 좀 더 익숙하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역수니까요. 지금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루트 3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세타. 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코사인 2세타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2세타는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겠죠. 제시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죠? 1이죠.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표시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에요. 자, 이거를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요 방정식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루트 3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은 코사인 세타. 자, 이제 코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정리를 하면 2 루트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루트 3은 0. 이런 코사인 세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예, 근해 공식을 쓰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루트 안의 숫자는 계산해 보시면 25가 나오고,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5 분모는 4 루트 3.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세타는 예각이잖아요. 예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5 중에서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 플러스 5 나누기 4 루트 3 이렇게 되고 분모를 유리화해 보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예각의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면 자, 예각이고요. 예각이고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면 특수각이죠. 얼마가 되냐 세타가? 세타의 값은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2 문제에서는 포물선 y는 x제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사분면에서 이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 L이 주어져 있고 이 직선 L이 양의 x축과 만나는 교점 이제 P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교점, 이 직선 L하고 양의 x축이 이루는 각, 이 세타,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제 조건이 있죠. 지금 x가 c가 됐을 때 세타는 알파가 되고 x가 3c가 되면 세타는 이제 2알파가 되더라.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x가 c일 때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미분계수를 이제 구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이걸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이제 잘 이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x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좀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x가 x1일 때 그때의 세타 값을 제가 세타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x하고 세타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직선 L은 그러면 기울기는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놓겠고요. 근데 이 m은 뭐랑 똑같나요? 탄젠트 세타1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납니다. p x1, 0을 지나죠. 그럼 우리가 한 점을 좌표 x1, 0 알고 있고 기울기 m이라고 놨으니까 직선 L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직선이 y는 x제곱에 접선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mx 빼기 x1은 x제곱. 이게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되는 경우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mx 더하기 mx1은 0.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제 구해봅니다. 그럼 m제곱 빼기 4m x1. 자, 이게 0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m은 0은 아닌 경우거든요. 자, m은 0이 아니니까 지금 m 빼기 4x1은 0. 그냥 뭐 x1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게 사실 관계식이죠. x1에 대해서 표시해보면 이 관계식이 나왔는데요. x1에 대해서 풀어보면 x1은 이제 뭐 4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세타에 대해서 풀어보면 탄젠트 세타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x하고 세타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x는 4분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한테 주어졌던 이 관계식 두 개로 돌아가 볼까요? 저 관계식을 보면 x가 c일 때 세타가 알파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c는 4분의 탄젠트 알파가 된다는 소리고 x가 3c일 때 세타는 2알파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3c는 4분의 탄젠트 2알파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알파하고 c 사이에 대한 이런 관계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c하고 알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2-1에서 풀었던 거하고 지금 비슷하죠. 첫 번째 c는 4분의 탄젠트 알파에서 3c는 4분의 3 탄젠트 알파가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식하고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3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2알파
이렇게 알파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1번과 마찬가지로 탄젠트 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알파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2알파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제시문에 있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죠. 그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빼기 탄젠트 알파 이거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그래서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2알파는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 자, 그런데 이 식이 있죠. 이 식에서 3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2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3탄젠트 알파는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만 이제 풀면은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요 식만 풀면 되겠는데 지금 알파가 예각이잖아요. 알파가 예각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양수입니다. 자, 탄젠트 알파가 양수니까 이걸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은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 탄젠트 제곱 알파는 3분의 1이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예각인데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 나오면 알파는 얼마일까요? 6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는 6분의 파이,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C도 구할 수 있겠죠. C는 4분의 탄젠트 알파니까요. 그럼 4분의 탄젠트 6분의 파이, 위에 3분의 루트 3을 구해놨죠. 그래서 4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는 4 루트 3분의 1이고요. 여기서 d 세타 dx를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 세타 dx를 구할 때 지금 보시면은 x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놨나요? x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가 4분의 탄젠트 세타잖아요. 이 식을 우리가 x에 대해서 지금 미분하기는 어렵죠. 미분하기는 어렵고요. 이 식을 탄젠트 세타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기는 이제 쉽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함수 미분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d 세타 dx는 자, 여기에 역함수 미분법을 한번 쓰면 어떻게 되나요? dx d 세타의 역수를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dx d세타는 구하기 쉽습니다. x가 지금 4분의 탄젠트 세타니까요. dx d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탄젠트 미분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4인데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x가 4분의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는 4x고요. 따라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우리가 1 더하기 4x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6 x제곱분의 4. 이게 뭐라고요? 이게 d 세타 dx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x가 c일 때, 그리고 c는 4루트 3분의 1일 때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d 세타 dx는 1 더하기 16, 그리고 4루트 3분의 1의 제곱분의 1. 이거를 구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1 더하기 얼마인가요? 3분의 1 분의 4 해서 정리하면 답은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연계 수학 특강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